시간은 정말 신기한 것이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30살까지는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친구들과 밤새 게임을 하거나 의미 없는 술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웠다. 하지만 40을 넘어서면서 달라졌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안다. 그때는 지금보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특히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하면 어느새 밤이 되어 있다.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연관 동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니 3시간이 지나가 버렸다. 그때 느끼는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시간을 완전히 낭비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1시간이 지나가 있다.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내가 얻은 게 무엇인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들과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괜히 위축되는 마음만 얻었을 뿐이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꼰대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다. 20살 때는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40살이 넘어가면서 하루가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아침에 일어났다 싶더니 벌써 저녁이 되어 있다. 김대리는 올해 45살이다. 회사에서 일한 지 20년이 넘었다. 예전에는 야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젊으니까 체력도 좋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좋다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집에 돌아가면 중학생 딸이 기다리고 있다. 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몇 년 후면 딸이 대학생이 되고 그러면 함께할 시간이 더욱 줄어든다. 김대리는 요즘 딸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예전에는 집에 와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봤다. 딸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건성으로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다.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 이야기도 들어주고 친구들과의 갈등도 함께 고민해준다. 처음에는 딸이 어색해했다. 아빠가 갑자기 왜 이렇게 관심을 보이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도 아빠와의 대화를 즐기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아빠에게 털어놓고 진로 고민도 함께 나눈다. 김대리는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고 느낀다. 딸이 20살이 되면 대학에 가거나 직장을 구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매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없다. 아니,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그때가 되어서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다. 야근을 줄이고 딸과 보내는 시간을 늘린 것은 김대리 인생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다.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즐기고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박 과장은 올해 50살이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약속을 다 잡으려고 했다.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 대학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모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 약속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모든 사람과 만나려고 하다 보니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는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었다. 박 과장이 변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의 칠순 잔치였다. 그날도 박 과장은 아침에 골프 약속이 있었다. 사실 아버지 잔치보다 골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잔치는 어차피 친척들이 많이 올 테니 자신이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골프를 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다. 아버지가 70살이면 얼마나 더 건강하실까? 언제까지 이런 잔치를 열 수 있을까? 골프를 일찍 마치고 아버지 잔치장에 갔다. 아버지는 아들이 온 것을 무척 기뻐하셨다. 그날 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박 과장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셨다. 가끔은 느긋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셨다. 박 과장은 그때 깨달았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첫 번째, 진짜 중요한 사람과 일을 구분해야 한다. 모든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건강을 위한 시간, 자신의 성장을 위한 시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나머지는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미루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젊을 때는 내일 해도 되겠지, 다음 주에 해도 되겠지 하면서 미루는 일이 많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건강검진을 미루다가 병이 깊어지기도 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미루다가 영영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이 씨는 올해 60살이다.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가려고 계획만 세우고 있었다. 아버지는 80살이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작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제는 아버지와 여행을 갈 기회가 영영 사라져 버렸다. 후회만 남았다. 이 씨가 아버지와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한 것은 3년 전이었다. 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시간이 많아졌다. 이 씨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여유가 생겼다. 아버지는 젊을 때 일만 하시느라 여행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으셨다. 이 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국내 곳곳을 여행하고 싶었다. 첫 번째 계획은 제주도 여행이었다. 아버지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으셨다. 이 씨는 3박 4일 일정으로 계획을 세웠다. 렌터카를 빌려서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를 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해 봄에 이 씨가 승진을 했다. 새로운 팀을 맡게 되면서 정말 바빠졌다. 여행은 다음으로 미뤄졌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이 씨는 내년 봄에는 꼭 아버지와 여행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겨울에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 뇌졸중이었다.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다. 한 달 후에 아버지는 조용히 돌아가셨다. 세 번째, 멀티태스킹을 피해야 한다. 젊을 때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때 진짜 성과가 나온다. 정 대표는 올해 49살이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회사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메일을 확인하고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하고 유튜브도 보곤 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금은 1시간 동안은 오직 하나의 일에만 집중한다. 이메일 확인 시간, 업무 처리 시간, 직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따로 정해두었다. 그랬더니 효율이 훨씬 좋아졌다. 정 대표가 멀티태스킹의 문제점을 깨달은 것은 작년의 일이다.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 왔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느라 계약서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계약서의 중요한 조항을 놓쳐버렸다.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큰 손해를 볼 뻔했다. 네 번째, 완벽주의를 버려야 한다. 젊을 때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시간이 무한정 늘어난다. 나이가 들수록 80%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최 부장은 올해 52살이다. 보고서를 쓸 때 예전에는 며칠씩 고민하며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핵심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된다는 것을 안다. 완벽한 보고서보다는 시간 안에 끝내고 다른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최 부장의 완벽주의는 젊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다. 보고서 한 장을 쓰는데도 며칠씩 걸렸다. 문장 하나하나를 수십 번씩 고치고 데이터도 여러 번 검증했다. 그 결과 정말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었다. 상사들도 최 부장의 꼼꼼함을 인정해 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나의 보고서에 일주일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다른 일들이 밀렸다. 결국 야근을 해서 밀린 일들을 처리해야 했다. 다섯 번째, 기다리는 시간을 활용해야 한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시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는 시간. 이런 자투리 시간들이 쌓이면 엄청난 시간이 된다. 황 씨는 올해 43살이다.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한다. 왕복 2시간 정도 걸린다.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그냥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는다. 1년이면 약 500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있다. 황 씨가 자투리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단어장을 들고 열심히 외우고 있었다. 호기심에 물어보니 5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다. 승진을 위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출퇴근 시간을 활용해서 매일 1시간씩 공부한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황 씨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깨달았다. 하루에 2시간씩, 1년에 500시간.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도 있고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다. 독서를 통해 견문을 넓힐 수도 있다. 황 씨는 그날부터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독서부터 시작했다. 종이책은 지하철에서 읽기 불편해서 전자책 리더를 샀다. 한 달에 서너 권씩 읽을 수 있었다. 1년에 40여 권의 책을 읽게 되었다. 예전에는 1년에 책 몇 권 읽기도 어려웠는데 놀라운 변화였다. 여섯 번째,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젊을 때는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른 아침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아침에는 머리가 맑고 집중력도 좋다. 무엇보다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안대리는 올해 38살이다. 작년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다. 운동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명상을 한다. 이 시간 덕분에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친다. 안대리가 조기 기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건강 문제였다. 몸무게가 80kg을 넘어가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찼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다. 의사는 운동을 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퇴근 후에는 너무 피곤해서 운동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고민하던 중에 선배 한 명이 조기 기상을 추천했다. 그 선배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고 했다. 처음에 안대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1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는데 5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시도해 보기로 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다. 5시에 알람이 울려도 일어날 수가 없었다. 몇 번 다시 잠들어 버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9시로 앞당겼다. 7번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여야 한다. 현대인들이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약 5시간이라고 한다. 1년이면 무려 1800시간이다. 이 시간을 다른 일에 쓴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 조 팀장은 올해 47살이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침실에는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고 식사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대신 알람 시계를 따로 샀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훨씬 행복하다. 조 팀장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계속 봤다. 회사에서도 업무 중간중간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저녁에 집에 와서도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들었다. 문제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하루 2~3시간 정도였는데 어느새 6시간을 넘어갔다.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줄어들었다.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답했다. 아내는 남편이 스마트폰만 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8번째, 건강관리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밤새도록 일해도 괜찮고 술을 많이 마셔도 금세 회복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강 과장은 올해 51살이다. 40대 중반까지는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웠다.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48살에 당뇨 진단을 받았다. 그때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꿨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등산을 한다. 음식도 조심해서 먹는다. 건강관리에 시간을 투자하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강 과장이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은 너무 늦었다. 40대 중반까지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다. 밤새 술을 마셔도 다음날 출근할 수 있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담배로 해결했다. 운동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 그 시간에 일을 하거나 돈을 버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48살에 회사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다.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다. 의사는 당뇨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과장은 그때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9번째, 배움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젊을 때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배움은 사회에 나와서부터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의미 있는지 알게 된다. 시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 나이 들수록 이런 깨달음이 더욱 선명해진다. 시간 관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자 지혜다. 이 지혜를 터득한 사람은
진정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